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2025년의 첫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오후장 들어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전일 대비 1.91% 상승한 2,48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1.73% 상승한 717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코스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외국인이 3,7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고요. 연기임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 또한 오늘 장에서 620억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은 이와는 좀 반대되는 양상이었죠. 개인 홀로만이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홀로만이 1,6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 테마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시세를 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는 많이 붙었죠. 미국에서도 반도체주들의 훈풍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CES 2025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젠슨 CEO가 8년 만에 기조연설을 한다라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지금 SK하이닉스 또한 CES 2025에서 HBM3E 16단 샘플을 공개할 예정이죠. 젠슨 CEO와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의 이 회동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SK하이닉스 무려 거진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까지 더해졌고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공정, 후공정, HBM뿐만 아니라 그냥 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띄웠는데 8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8일 날 사실 잠정 실적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주가적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가 반영을 했다라는 인식도 있거든요.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 2% 가까운 상승 흐름도 가져갔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까지 더해졌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주들의 향후 주가 흐름까지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암호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또한 CES 2025의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 부분이 이번에 신설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신년사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또 언급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오늘 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잘 갔었던 한국 첨단 소재라든지 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늘 새로운 대장이 좀 출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온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양자 암호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오늘 장에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여타 다른 종목들도 상한가 혹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가져갔는데 과연 이 CES 2025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양자 컴퓨팅 관련주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장에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감이 유행입니다. 주변에도 독감 환자 수가 늘고 있는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중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까지도 환자 수가 계속해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진단 키트 관련주, 수젠텍, 랩 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진매트릭스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가져갔는데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까지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과연 이 호흡기 관련된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관련주도 얼마만큼 모멘텀을 타고 움직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모멘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CES 2025 지금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고요. 8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록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번 주에는 산적을 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오늘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양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주 내내 우리 국내 증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새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방송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 백종국입니다. 2025년 시장 처음 분위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저점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지수가 2025년에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저점 라인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저점 라인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계좌의 종목을 어떻게 교체하는지에 따라서 올 한 해의 성과가 굉장히 크게 좋아질지 나빠질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한 종목 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교체한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한 자신감, 시장에 대한 자신감만 있다면 지금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진행을 하셔서 올 한 해, 2025년 한 해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저희 주식올림픽 방송과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그 자신감 제가 계속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지금 대응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이 기회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실 12월 달에 방송에서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현 시점이 가장 저점이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대응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맞았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장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반등의 흐름을 탔을 때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반등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종목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해도 우리가 그 종목에 따라서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타점 같은 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혹은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타점을 잡지 않는다면 이거는 성공보다는 또 여러분들의 계좌에 또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겠죠. 나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도 올 한 해 동안은 사실 작년에 너무나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셔야 될 것만 같은데 나도 한번 올 한 해는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좋은 종목들 뿐만 아니라 타점도 잘 잡으시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한번 어떤 식으로 타점까지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이렇게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클릭하지 마시고요.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주소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올해만큼은 꼭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가 또 50분 동안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알찬 전략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는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CS2025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CS2025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주, 양자컴 관련주들 모두 다 상승 시세를 내줬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CS2025의 키워드 뭔 것 같으세요? 일단 가장 큰 키워드는 AI인 것 같습니다. AI에 관련된
국내 종목들로 네. 보면 HBM과 관련된 그쵸?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AI를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2025년에 주목해야 되는 업종 말씀드릴 때 제가 AI 그리고 반도체, 로봇 자주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 재료가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ES 같은 경우에 이번 달 7일부터 이번 주죠. 7일부터 10일까지 좀 진행을 합니다. 국내 시장에는 8일부터 영향이 좀 나올 것 같은데 CES에서 어떠한 내용, 어떠한 제품들이 공개되는지에 따라서 종목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 큰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와 더불어서 디지털 헬스 그리고 스마트홈, 자율주행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지만 양자 컴퓨터도 새로운 주목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슈팅 구간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슈, 올 한 해를 이끌어갈 이슈는 맞습니다만 종목 자체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 변동성이 나온다면 일단 수익 구간을 확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제 매수 구간을 잡아보시게 된다면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ES 말고도 JP모건 헬스케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다음 주에 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13일부터 16일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준비해 보신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CES와 관련된 종목도 오늘 좋은 움직임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다음 일정까지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 대응 방법 당연히 주식올림픽과 제가 공부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CES 2025 모멘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CES 2025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뭐 자율주행 관련주, AI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자컴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JP모건 헬스케어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꼽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요.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께서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에 따른 타점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를 했던 종목들 10종목 꼽아봤습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 첫 번째로 꼽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시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젠과 관련된 종목들 네. 좀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특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 실적을 한번 보면 과거의 진단키트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시젠이 2023년부터는 실적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실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좋지 못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왔다. 이 시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매수 관점으로는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매매는 괜찮지만 조금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시젠 차트를 한번 보시면 8월 달에도 한번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이슈 구간이 좀 있었는데 추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눌리는 구간이 나왔죠. 실적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시젠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022년 실적 부분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보여줬고 2023년 같은 경우에 적자로 전환을 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적자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단기간에 상승 구간이 좀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와 있지만 전체적인 실적을 전환시켜
시킬 만한 이슈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시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조금은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즌에 대해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좀 시세를 내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나 우리가 이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인 실적을 전환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관망 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다음 주 전략 또 이번 주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한미반도체, 오늘 반도체 종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쵸? 한미반도체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같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ES와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발표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단기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엔 지수 자체가 작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다가 눌림 구간도 굉장히 크게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제가 살펴볼 텐데 자 보시면 2023년부터 특히 2024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림 구간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수에 대한 영향도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지수가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특히 2023년 줄어들었던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 1,800억 정도로 회복을 보여줬고 거의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까지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1,800억이죠. 4분기까지 실적 발표하게 된다면 아마 영업이익은 2,000억 정도로 2022년 좋았던 2022년과 비교해도 거의 2배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미반도체의 상승 굉장히 크게 나왔죠. 지금 5만 원대에 유지되던 주가 가격이 17만, 거의 20만 원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만 원 가까운 주식이 지금 10만 원대 이하로 내려와 있죠. 절반, 반토막이 났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은 상당히 좋은 매수 구간이 왔고 내년의 성장성, 2024년의 영업이익을 2025년에 이어만 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AI에 대한 산업은 굉장히 성장을 올해도 이어갈 것이고 HBM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21선을 돌파하고 61선까지 돌파를 했죠. 121선 라인이 있는 지금 자리만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큰 슈팅이 가능합니다. 이슈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CES에서 제품 공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호응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121선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121선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구간인 분들은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재매수 구간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매수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121선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셔도 됩니다. 상승 여력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 이 종목은 실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오른다, 너무 급하다 이런 식으로 매수할 것이 아니고 분할로 매수 진입하셔도 되고 지지선, 저항선 있는 지금 121선이라고 제시를 해드렸죠. 정확하게는 10만 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라인을 한 번에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눌리는 구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매수 구간을 한번 잡아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으로 TC본더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이 독점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이전에 고점을 형성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공급사를 다변화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하락한 여파도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전의 고점까지 20만 원대까지 트라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좀 악재이긴 네. 합니다만 HBM과 관련된 부분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영업이익이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부분
이러한 시장 우려가 과하게 좀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반토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좀 기회다. 물론 밸류에이션적으로 네.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밸류로 조금 완전한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쉽긴 네네. 합니다만 향후의 실적 성장, 올해의 실적 성장 부분을 생각을 해보다면 저평가라는 부분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슈가 있다. 다만 121선, 기술적으로 121선을 바로 돌파하는지 눌리는 구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진입 시점을 한번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121선 돌파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진입 시점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 전략들, 공략법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나도 언제쯤에 타점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아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리고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톤도 한미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CES에 대한 주목도가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톤은 최근에 굉장히 큰 변동성과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차트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4,000원대 라인에서 길게 횡보하는 구간을 보이다가 11월 달부터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상승이 갭 라인으로 그냥 떠서 시작을 했는데 아톤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실적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구간에서 올해 3분기까지 112억 정도의 영업이익 나오고 있는데 4분기까지 지금의 추세로 한번 보자면 한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현재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PER이 한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성장성이 높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PER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당연히 주가적인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갭 라인으로 뜨고 지금 구간에서 단기 상승으로 보면 4,000원에서 2배 이상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자리에서 적절한 매수 자리만 잘 잡아보시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수익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대응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아톤에 대해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아톤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는 또 양자컴 관련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잠깐 눌리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을 잡아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거래량 상위 종목들 이렇게 세 종목 뽑아서 알려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나도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혹은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대응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타점을 잘못 잡는다면 큰일 납니다. 나도 정확한 타점까지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건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이렇게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교육장 입장하셔서 이번 주 또 올 한 해 대응 전략까지도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대응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또 전략까지 잡아주시는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알기로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챙겨봤는데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랩지노믹스라는 종목 오늘 무려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 주로 다뤘는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금요일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할 만한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 제가 금요일 날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시장 정리 제가 좀 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공략 종목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랩지노믹스 제시를 해드렸고 그 전에는 웨크론 같은 경우에 오늘도 22%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 목요일부터 중국과 관련해서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인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장중에 라이브 시간대 좀 제시를 해드렸고 굉장히 좋은 오늘 상한가까지 보여줬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내일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커다란 이슈들은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꼭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 증시의 시작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형성된 반등 분위기. 오늘도 괜찮은 분위기였죠. 코스피 코스닥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게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지수가 지금 저가를 좀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로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450선을 회복을 했는데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선물 같은 경우에 1조 원 넘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국내 증시는 수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수출에서 가장 큰 나라 미국과 중국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경기 반등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지표로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저점 라인에서 국내 증시가 반등할 만한 요인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발표했는데 서비스업 PMI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죠.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중국과 관련된 지표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600조가 넘는 부양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표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나오면서 근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투자 전략.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면 지금 어떻게 투자를 가져가야 되느냐. ISM 제조업 지수를 한번 봤을 때 국내 증시와 거의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저점 라인에서 반등 구간, 연속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의 추세를 만들고 있다. 지금은 저점 구간에서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매수를 하되 어떤 종목으로 매수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에 좀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2024년 하락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과거에 3개월, 한 3개월 이상의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좋았는지 제가 살펴봤는데 가치주들의 반등이 좀 더 빨랐습니다. 성장주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가치주들의 반등이 좀 강했다. 특히
실적은 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을 지금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 성과가 훨씬 더 높았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을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2차전지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크게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죠. 거기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심지어 실적까지 좋음에도 불구하고 눌려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고 화학과 관련된 부분, IT 가전, 디스플레이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업종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왔다.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반도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잘 체크해서 매수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신다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당연히 성장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AI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 더해서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성장주로 중장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노려보고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인 저평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전략을 가져가 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맞는 종목 당연히 오늘 주식올림픽에서 제가 종목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공부방에도 들어오시면 장중에 이러한 종목들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대 낙폭에 따른 우리가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저평가된 과대 낙폭된 종목들 살펴보고요. 중기적으로는 성장주들 봐라라고 제시해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장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타점까지 선별해내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좋은 종목 그리고 타점까지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교육방 활짝 열어뒀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 속에서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우리가 뭐 진단키트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웰크론, 랩지노믹스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오늘 중에서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22% 그리고 랩지노믹스는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주요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장중에 또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난주 월요일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SP소프트 저희가 이미 목표가는 도달을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면서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 3거래일 만에 거진 20%에서 30% 가까운 급등세를 가져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고 얘기하신 건가요? 네, 기술적으로 좀 좋은 자리 그리고 네. AI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재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올림픽 종목 제가 이미 제시해드린 종목이지만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냐,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중 NCS 그리고 GST, SP소프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NCS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뉴스 주가 쑥쑥 ESS 냉각 시스템 자동화 공정 최초 공개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ESS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한중 NCS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알고 있지만 3분기까지 나온 실적 부분에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품은 15%밖에 되지 않았고 전기차 모듈이 28%, ESS가 56%다. 이제는 한중 NCS를 자동차 부품주로 봐야 될 게 아니고 ESS와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ESS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ESS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 성장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알다시피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적자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이죠. 37억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5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적을 가져갈 수 있고 2025년에 대한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다,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부터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는 실적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부분 주목을 좀 받으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제가 선물같이 종목 드렸는데 목표가 바로 달성했고 25%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께 단기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21선을 지지하고 추가적인 상승 자리 나오고 있고 61선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돌파하게 되면 37,5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달성은 했지만 자, 이 61선, 녹색으로 보이는 61선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매수 자리를 잡아보신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GST입니다. GST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스크러버, 칠러, 제조업체입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칠러 부분,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라고 했죠. 그래서 액침 냉각과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좋고 AI 데이터 센터, AI라는 부분이 데이터에서 굉장히 큰 열을 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된 매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AI 성장을 계속해서 AI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저평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굉장히 큰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31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가격이 결정을 했죠. 주가 상승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최근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주주는 이 정도의 실적,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내년에 실적 성장, AI와 관련해서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 당연히 주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12월 23일 날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큰 상승은 아닙니다만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좋은 자리, 추가적인 상승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저항선 라인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까지 아직 도달을 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매수 만약에 못하신 분들, 지금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신규 자리로 진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고 왜 사야 되는지 이유까지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SP소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 AI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움직임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데이터 센터 설립에 올해 118조나 투입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I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상승 움직임이 나타냈죠. 그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SP소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 내년에 대한 실적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종목은 실적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내년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트 부분이 좀 중요한데 저희가 12월 10일 날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바로 한 5거래일 만에 목표가 10,000원 제시해드렸고 바로 달성했습니다. 한 28%의 성장 보여줬고 눌리는 구간 나왔죠. 자, 목표가 굉장히 잘 잡아드렸습니다.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지금 라인에서 61선 라인, 지지 라인이 왔는데 재매수 구간이 나온다고 제가 12월 30일 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 22%의 성장 다시 상승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점 라인을 2번 돌파 시도를 하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자리가 나올 수 있다. AI라는 분명히 좋은 업종, 섹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왔고요. 제가 먼저 제시를 해드렸지만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리뷰 종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성과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종목들이 다 하나같이 실적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장중에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다 드리고 있는데 나도 좋은 종목으로 한번 정확한 타점을 노리면서 올해는 한번 좀 계좌를 부풀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교육방 활짝 열어뒀기 때문에 지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교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일정에 또 올림픽 종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데 동지세미캠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지세미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료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포토레지스터라고 해서 PR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예전에 일본과 수출 규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실적 성장까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더해서 신성장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부분에서 반도체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을 한번 매수를 해보자. 단기적으로는 그 종목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평가 낙폭 과대주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부분 보시면 지속적인 성장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안정적인 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엔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까지 14%의 성장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 실적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밸류 대비로 상당히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까 안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크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죠. 특히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61선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121선 라인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은 23,050원에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25,000원, 61선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1차 목표가일 뿐 2차 목표가는 121선 라인까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전 라인인 4만 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121선 라인에서는 일단 수익 확정하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PSK입니다. PSK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포토레지스터, PR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포토레지스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PR 스크랩과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 1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떨어질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국내 메모리의 업황 안 좋았죠. 삼성전자 안 좋았죠. SK하이닉스는 좋긴 했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고객사를 두고 있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압도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글로벌 1위라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다.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대한 성장이 올해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1위라는 점을 가능해서 실적 성장이 올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올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이익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SK도 실적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다면 저가 부분에 대한 지지선 라인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곧 나온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엔
9%에 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61선 돌파 라인을 잡아줬습니다. 오늘 종가 라인으로 매수가를 잡아드렸고 19,070원에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목표가인 221선 라인인 22,000원 라인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저는 35,000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 밸류에이션적인 저평가 부분, 반도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꼭 관심 두고 매수 한번 진입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 두 종목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다. 나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까지 장중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